네, 2021년 5월 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목은 북한 공들이기 절반의 성공 고든 문재인 정권입니다. 네. 그리고 부제는 바이든은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희망 고문을 가할 것이다 라는 게 부제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느냐? 지금 북한에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을 지우고 싶은 게 북한의 당장의 꿈일 겁니다. 최고 존엄이 망신을 당했죠. 하노이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성과가 없었죠. 싱가포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폼을 잡았는데 한 번에 엎어치고 매치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맞먹는 인물로 떠올랐던 김정은은 이제 망신을 당했는데 다시 미국하고 맞먹는 사람으로 떠올라야 되겠죠. 그게 북한의 꿈이겠죠. 그래서 미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 체제 보장을 받고 뭐 그 다음에 뭐 북핵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가겠다는 게 북한의 전략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은 미국하고 북한이 회담을 계속해서 북핵에 무슨 타결을 짓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을 지원해서 우리 경제도 살리고 북한 경제도 살리자는 게 하나의 전략인데, 그래서 우리는 남북관계에 올인하고 있는 게 다 걸리려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죠. 근데 미국은 북한 핵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가장 위협적인 상대인 중국을 제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미중 대립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란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를 종속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다뤄갖고 여기서 큰 문제가 커지면 손해니까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하고 또 친북적인 노선을 가는 문재인 정권을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 우선 정정할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나간 방송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안 나왔다 그랬는데 5월 20일 날 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딱딱 정리돼서 나온 게 아니라 쏟아져 나오는 걸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월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북한과 이란 핵 위협을 거론하면서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단호히 억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조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일 북한은 권정근 북한 외무성 국장, 그 다음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 이 두 개의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대남 문제를 담당하는 김여정, 김정은의 동생이죠. 이 우리 측에서 있었던 대북전담 살포에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걸 놓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권정근 북한 외무성 국장은 우리를 미국과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걸고 넘어지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건. 그러나 미국 집권자가 첫 시정연설에서 대조선 입장을 이런 식으로 밝힌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요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 이라크와 북한 핵 문제에 언급한 걸 대한 반발이죠.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미국의 적대 행위에 불만을 제기하며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라고 보도했고요. 권 국장의 담화는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 이후 양국 간 소통의 단절을 보여준다. 여기까지는 뭐 평범한 특별히 주목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오는 게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네, 이게 미국의 솔직한 얘기겠죠. 되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지만 전문가들도 딱히 못 해내고 있죠. 존 보틀도 못하고 나갔으니까. CNN은 뭐라고 정리했는가 하면, 전문가들은 북한이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남북 화해 의지를 이용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전까지 한미 관계에 균열을 내려놓은 것으로 분석한다. 뭔가 하면은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직전까지
바이든하고 문재인을 갈라치게 하려는 것이 북한의 의도다라고 CNN은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CNN은 북한 성명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 국무부, 한국 정부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보고 이에 초점을 맞췄다. 이건 역시 아까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판단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이 역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이어간다라고 하니까 여전히 모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어쨌든 한미 동맹에 더 중점을 두는 문재인 정권도 자신을 모욕하고 있다.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임기 말년 북미 화해를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염원을 악용해 한미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예, 역시 바이든, 트럼프 갈라치기 위해서 북한이 수를 썼다. 그렇게 보는 걸로 돼 있네요. 어쨌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는 일단 반색입니다. 청와대 관계자와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은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북한과 미국이 단계 접근을 하라라 그랬는데 그것을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받아줬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 및 다른 과거의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 상당히 안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이벤트를 이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어가게 됐다. 이건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다행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시한 아이디어였는데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고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미 고위 당국자가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 아래 특정 조치에 대한 제재 완화를 제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뉴욕타임스와의 회동에서 트럼프를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은 비난했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큰 선물을 줬죠. 싱가포르 합의. 그걸 이제 하노이 노딜로 깨서 그렇지 문 정권은 싱가포르는 이어가고 하노이는 지우고 싶은 거죠. 네, 그걸 강조했었는데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가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북한은 양보하고 미국은 보상을 해주면서 정책 이론에 있는 건데 이게 모든 문제를 푸는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나가라라고 이제 주문을 했었죠. 따라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을 만나면 미국 대화를 조속히 해나가라라고 이게 자꾸 권하는 쪽으로 아마 할 겁니다. 네.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김여정이가 또 담화를 발표했죠. 이것도 좀 눈여겨볼 내용입니다. 김여정이가 상당히 비난하는 발표를 했는데 그에 대해 우리 통일부가 이인영 씨가 이끄는 통일부가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이 김여정이가 겁을 줬는데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라고 하니까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네. 좀 이상한 발표죠.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전단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 라는 주장을 덧붙이면서 전단을 뿌리면 우리 측 사람들도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부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해보자 이렇게 사인이 되는 거죠. 이건 결국은 정세현, 이인영 노선의 승리입니다. 두 사람은 북한에 식량 100만 톤을 주자라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죠. 이게 이어서 코로나 백신도 우리가 굉장히 여유가 있을 테니까 예정대로 들어오면 늦게 들어와서 그렇지. 그것도 북한이 주자라고 이제 나올 것이고. 근데 이 식량과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주려면요, 제가 한번 지적해놨지만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될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당할 수 있으니까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백신과 북한의 식량 주기 위해서
이 정부가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북한은 어땠느냐? 지금 하노이 노딜 이후 대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더 이상 미국 이제 판문점에서 6월 달에 그 후에 만난 걸 제외하면 김정은하고 트럼프의 낙선을 바라면서 세월을 보냈죠. 그래서 우리 측이 막 대화하자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 앙천 대소, 뭔 소리라고 그랬죠. 갖가지 욕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대화를 차단했었죠. 그 결과 북한은 트럼프가 낙선하는 승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지금 미국 새 정부도 섣불리 북한에 대한 지원은 못합니다. 미국은 의회가 움직이는 나라인데 의회에 가서 그가 동맹과 함께하는 핵 억제를 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은 트럼프 정권이 무너졌지만 더 좋은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하고 미국이 대화를 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 미국 가가지고 북한 대변할 것이냐, 문 대통령은 대변하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우리가 사정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우선이 아니라 중국 억제가 우선입니다. 중국을 억제하고 봉쇄하려면 한국이 쿼드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 정권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죠. 북한과 대화하라는 거 들어줄 수 있어요. 조건부로 계속 걸면서 이게 안 돼서 못한다 이렇게 가겠죠. 근데 북한과 미국이 많은 대화를 하면 중국이 야 이거 봐라 하고 오해를 하면서 오판을 하면서 또 압박을 미국에 공세적으로 나올 테니까 그렇게는 미국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문 정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오케이 해놓고 나서는 행동은 안 갑니다. 오케이 했기 때문에 북한하고 문재인 정권은 뭔가 기다리는데 행동은 안 하니까 희망 고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릴 겁니다. 내년 3월 대선에서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지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문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에 큰 상처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미중 대립을 보라. 미중 대립을 해서 미국이 승리하기 위해서 스가를 부른 거고 문재인을 부른 거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부른 게 아니다. 이 관점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미중 대립이 첨예한데 이 문재인 정권이 쿼드는 참여하지 않고 중국과도 2+2 회담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막 임기 말에 이상한 정책들을 한국에서 많이 쏟아내는데 친중으로 기울어 버리면 한미동맹이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을 무너뜨리고 하는 미국 전략에 차질이 오니까 문재인 정권을 요거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관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핵심 전력인 미국이 갖고 있지 못하고 또 중국이 원하는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이런 산업들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통제를 하면서 이건 군수산업을 쓰일 수 있거든요. 거꾸로 그 기술, 그 공장들이 미국에 투자되도록 미국이 갖고 있는 엑스포트 라이센스, 이해를 통해서 한국을 통제할 것이다. 네. 한국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술이 중국이나 친중 국가로 가는 걸 막을 것이다. 그러면서 백신은 어차피 한국이 연구 투자를 하지 않았으니까 백신이 공급되면 또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보수파들이 나와서 반문재인 데모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충분한 백신을 빨리 공급받으면 한국이 또 경제가 좋아져서 미국한테 압력을 넣거나 북한을 지원하자고 할 테니까 상당히 그걸 이미 계약 상황을 봐가면서 바이든 화이자가 하는 걸 봐가면서 적절히 통제할 겁니다. 그러면서 바라는 거는 내년 대선에서 어떤 민주당 정권이 아닌 달인 정부가 좀 들어서기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결론은 뭐냐? 북한과 대화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 희망 고문을 가할 것이다. 근데 북한은 원래 분명히 당하는 위기는 보릿고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작년에 홍수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도 심각한 걸로 봅니다. 그럼 북한은 도발을 할 수 있는데 도발을 하면 뭐겠습니까? 핵실험을 다시 하는 건데 북한은 지난번 6차 핵실험인가 하면서 뭐 충분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자료를 구했다고 하니까 핵실험은 안 하고 수포까지 있다 그랬으니까 장거리 미사일을 쏠 텐데 현재까지는 장거리는 안 쏘고 있죠. 근데 그 쏘게 되면은 미국은 아주 좋죠. 네, 어차피 전쟁은 안 하는 거니까 전쟁까지는 안 가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도 안 해버리고 북한을 누르면서 한국 여론은 반북 여론이 커질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요구는 차단할 수 있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적절하게 군사적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커닝하게 외교 전략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문 정권이 어떤 한미동맹에서 이탈해서 중국에 붙는 걸 차단하겠죠. 그게 아마 미국의 전략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김정은과 문재인은 희망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코로나 위기 지속까지 겹쳐서 계속 어려울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만 그렇게 희망적인 건 없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제 의견이 어떻게 제 판단이 옳을지 그를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